정부와 여당이 오는 3월 15일로 끝나는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치마수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황혜진 선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황 기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또 연장하는 것 같죠, 지금 거의?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고 다 검토하고 있고, 이거 사실 공매도 금지는 금융위원회에서 뭐 금융위 위원장, 부위원장 그 이제 위원들이 있는데 결정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뭐 근데 그 안에 뭐 재경부 차관도 있고 그래서 그 정부 쪽에 그 인사들이 꽤 있죠. 그래서 정부의 그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정세균 총리가 최근 들어서 이 공매도 제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종종 밝혔는데, 정세균 총리 이전에도 이게 공매도라는 제도가 상당히 이렇게 그 뭐랄까 불합리한 제도고, 그래서 자기는 그 옳지 않다고 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제도 그 연합뉴스 TV 뭐 YTN 이런 데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가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영되지 못했다, 잘못 운용돼 온 제도에 대해서 개선 내지 보완책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기하기 전에. 그래서 상당히 공매도 재개가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여당 안에서도 그 뭐 재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금융위 안에서도 혼선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이게 그 이른바 최근에 더 주목받고 있는 동학개 매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그런 그 운동장에서 이뤄지는 거고, 사실은 그 공매도의 90% 이상이 퍼센트 이상이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피해 의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 여당 안에서 이거 당장 좀 3월 15일 날 원래 끝나는데 그때 끝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기류가 굉장히 강해지네요. 근데 백승모 씨 어떻습니까? 황 기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제도는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한테 불리한 게 맞는데, 이미 3월 15일 예고를 여러 차례 해왔고, 그 상태에서 이게 공매도 자체만 보면 경제적 논리로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지금 결국 정치 논리에 경제 논리가 또 밀렸다, 뭐 이런 비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꼭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와 맞물려 있다라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4월 7일 재보선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 15일 날 이걸 이제 금지를 공매도 이 부분은 이제 풀어버리면은 상당히 개미 투자자들, 이른바 동학 투자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이 공매도가 순기능도 있지만은 현재 대한민국의 공매도 제도는 부정적 기능이 굉장히 많거든요. 역기능이.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공매도 제도가 순기능으로 발휘하려면, 그러니까 주가 하락 시에 주가 하락을 막아주려면은 이게 제대로 공매도에 대한 감시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을 제대로 못하고 불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 없고 지금 수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기로 한다면은 나중에 사후에 다 조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불공정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공매도 같은 경우는 99% 외국인 투자가들이 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 개인 투자가들은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처벌도 굉장히 문제예요. 불법을 하다가 적발이 됐어도 벌금형도 굉장히 저조하고 징역형도 굉장히 낮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플러스 지금 개인 투자자만 처벌하도록 돼 있고, 이 거래를 한 증권사는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지금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주식에 대해서 다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 특정 주에만 허용을 하고 그리고 또 개미 투자가들 좀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미 투자가들도 이 공매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창구를 만들어 준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지 않고서는 현재 이 공매도를 계속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3개월 정도 또는 6개월 정도 연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제도적인 그런 미비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지금의 문제점을 그대로 놔두고 공매도를 공매도를 제기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되겠지만, 비판하는 쪽에서는 3월 15일이라는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동안 뭐 했느냐, 제도 개선 해가지고 이게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면은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 완비해 놨어야지. 지금까지 가만 방치하다가 다시 선거 때 되니까 공매도 금지 연기해야겠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심을 좀 살만하죠. 3월 15일이면 4월 달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코앞이고 특히 지금
그 뭐 이른바 동학개미, 서학개미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 달아오르니까 뭐 은행에 있는 돈 다 빼고 융자 받고 예. 그래서 지금 뭐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위험한 상황이란 것 뭐 같아서요. 그렇죠. 이게 예. 너무 과열됐다, 위험하다는 예. 경고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 같은 그런 그 제도가 있어야지 이런 과열을 좀 막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부실한 주식들이 뭐 이렇게 그 뭐랄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뭐 상승한 것도 좀 막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공매도의 그런 순기능이 있죠 분명히. 그런데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까지 뭐 보면은 여러 가지 적발된 것도 있지만 공매도할 주식을 사지도 않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 허위로 공매도해서 예. 그 주식도 그게 나중에 돌려줄 주식도 없이 그런 경우도 많고 제대로 뭐 처벌 안 받은 사례도 많고 그런 데다가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은 공매도 국면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장난쳐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려서 그것도 분명한 현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 개미들이 놀라서 거기에 투매에 나서가지고 그냥 폭락하는 장에 예. 뛰어들어서 이렇게 그 돈을 잃게 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불만이 엄청 많잖아요. 특히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시장에 많이 뛰어든 상황에서 4월 달에 선거가 있는 상황이니까 뭐 선거나 국민 여론 또 투자자 여론을 신경을 안 썼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상당히 예. 신경이 쓰이겠죠. 그런 예. 부분도 아마 고려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처음에 금융위에서 뭐 3월 15일 날 재개할 것처럼 이렇게 예. 일단 그 전제로 얘기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약간- 결정된 거 없다. 예. 기다려 봐라. 그리고 뭐 아무래도 사실은 뭐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예를 들어서 오늘 보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뭐 선거 앞이라 그런지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의 독이다. 아, 예. 뭐 이런 말까지 하면서 무기한 연계하자 이런 주장까지 예.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공매도 거래 외국인 기관이 전체 98%를 차지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뭐 시장 왜곡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아마 지금 그런데 3월 15일이니까 여당 내부에는 지금 뭐 양향자 의원이나 뭐 박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지금 재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예. 일부 금융통화위원회 이견이 있는 의원들은 거죠? 예. 재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고요. 또 홍익표 정책위원장 아직까지 이제 살펴보겠다 이런데 여당 내부의 오늘 기류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2월 말까지 예. 충분히 이렇게 논의해서 결정하자 이런 건데 공매도 재개를 하기가 쉽지 않은 어느 아마, 정도는 밀릴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분위기는. 한 번 더 그러니까 연기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은요. 예.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느냐 예. 아니면 보완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폐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OECD 국가 가운데요. 이 공매도 제도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만 없게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되는 예. 그런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하락 시기에 주가 하락을 좀 막아주는 그런 순기능도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게 불공정 게임으로 굉장히 악용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돼야 되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1년 정도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예. 그 시간 동안에 제도적인 보완을 안 하고 금융위는 과연 뭐 했느냐라는 예. 부분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차례 이번에 이제 재개를 한다라고 공언을 했지만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과연 회의를 열어가지고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정상적인 의견 절차를 거쳤는지 공유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지난번에 코로나 시기에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른바 동학 개미들이 대거 뛰어들어가지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주가 코스피 3천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한 64조 정도, 63조 정도 지금 투자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투자자들이 대략 한 600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서울과 부산이 전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4월 재보선 선거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정치 논리로 해석한다고 보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예. 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안철수 대표 입장도 얘기했지만 무기한 연기를 주장했거든요. 여야가 입장이 거의 일치되는 예. 것 같아요. 즉 뭐냐면 선제도적인 보완 그리고 후 다시 공매도 재개.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당국의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그렇게 생각을 시일 내에. 합니다. 예. 그런데 공매도도 공매도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소상공인들 피해를 어떻게 네. 보상할 것인가. 이게 가장 논란의 어떤 뜨거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김태년 여당 대표, 원내대표 말 들어보고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영업을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잘 협의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현재 정부와 보상 근거 규정에 대한 어떤 법제화 또 안정적인 보상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 여당의 입장은 지금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나라 돈으로 보상해 줘야 된다. 재정으로 이 얘기죠? 예. 보상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앞에 리포트도 있었는데 정세균 총리도 아침에 지시했잖아요. 오늘 저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분명히 예. 밝혔는데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고 제도화하겠다 그런 예.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그 김태년 원내대표도 여러 번 차례 얘기했고 이낙연 대표도 지금 얘기를 했고 심지어 김종인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재정으로 비슷한 입장이죠? 해결한다, 예. 재정으로 해결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야 공감대는 있는데 오늘 지금 기재부에서 어제 김용범 1차관이 이거 지금 법 제한 나라도 없고 고용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정세균 총장은 굉장히 화를 내고 지금 기재부가 이게 어느 나라 기재부냐,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 그래서 예. 지금 그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다 망해가는 상황에서 이게 기재부가 지금 그런 논리, 물론 기재부 입장이 나라의 국간을 지키고 재정 살림, 그 나라 살림을 하는 곳이니까 그 걱정을 하는 건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건 예. 뭐 이해하지만 대통령하고 지금 총리하고 여당이 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하는 거에 기재부가 저런 식으로 이렇게 뭐랄까 예. 저항하는 것은 굉장히 그래서 강하게 질책을 했어요.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는 뭐 김영범 제1차관이 뭐 정세균 총리한테 가서 그런 뜻이 아니고 또 해명을 뭐 했다고 그러는데 네. 어쨌든 정부 여당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고요. 야당까지 찬성하는데 이게 문제는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여러 개 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나 줄 것인가. 그래서 뭐 한 달 영업 정지에 24조씩 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강론이 쉽지 않다는 네, 게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예. 또 민주당 의원이 낸 강원식 의원이 낸 또 법안은 다는 보상 못 해주지만 그 최저임금 네. 곱하기 영업 정지 시간 해서 그 정도로 보상하면 어떻게든 이런 얘기인데 어찌됐건 간에 몇십조 단위의 돈이 들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게 뭐 헌법 정신, 헌법 23조도 뭐 있지만 방역 때문에 영업을 못해서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지만 어쨌든 그로 인한 이익은 전 국민이 누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그건 분명한 보상해야죠. 사실이죠. 네, 예, 그 예. 정신입니다. 자, 그러면 배 교수님, 이 얘기는 뭐 여기서 정리하고 그 지지율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왜냐하면 이 선거 앞두고 있어가지고 지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후로 여당이 굉장히 밀리던 추세에서 뭐 하락세가 멈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지지율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하면서 무려 5.7%포인트가 껑충 올랐어요. 예. 그러면서 한 43%까지 지지율이 40%대로 회복을 했어요. 8주 만에 지금 40%대를 회복을 한 건데 이 얘기는 결국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 잘 됐다. 예. 국민들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줬다라는 그것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게 왜 국민들께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가? 역시 첫 번째로는 국민과의 소통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국정 현안,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핵심 메시지 가운데 역시 제가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사면 논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다. 정리를 했다.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당분간 논의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국민들께 상당히 공감해 주는 예.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문제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껴안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정치 감사, 정치 수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특히 이제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면서 확실하게 껴안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메시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임을 확실하게 보여준과 동시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라는 이제 그런 주문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설 전에 확실하게 공급책, 대응책을 내놓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이제 높이 평가한 것 같고 다만 아동 학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메시지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예.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황 기자 보시기에는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 배 교수님이 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 부산이 원래는 여당이 시장 선거에 거의 가능성이 없다가 지금 뒤집혔다는 결과도 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일단 보세요? 정당 예. 지지율을 보면요. 예. 뭐 정당 지지율 그래픽이 있을 텐데 민주당이 32.9, 국민의힘이 28.8 해가지고 정당 지지율도 지금 그 계속
이건 민주당이 전체죠? 국민의힘의 전국? 전체 전국 예. 지지율이죠. 지다가 한 8주 만에 지금 다시 뭐 물론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이제 추세를 바꿨어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다시 정당 지지율은 1위 정도로 민주당이 예. 올라섰는데 아마 저것도 대통령 연도 신년 기자회견 그것도 있고 이제 중요한 논란들이 다 정리가 돼서 정무적으로 좀 시끄러웠던 부분이 좀 정리가 되고 그런 부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런데 이제 서울은 또 말이죠. 민주당이 그 상당히 지고 서울은 있어요. 아직 압도적 큰 차이로 큰 차이로 국민의힘이 지금 아직은 예. 지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지고 이제 뭐 그래픽은 없습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는 또 부울경은 예. 다시 추세가 바뀌어서 민주당이 이기는 지지율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그 얘기는 황 기자 말씀 중에 약간 국민의힘이 서울은 이기고 있고, 예, 크게 이기고 있고, 부산은 지고 예. 바뀌어서 뒤집혔단 말이죠. 민주당이 예. 조금 이기는 게 조사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부울경, 예. 부산, 울산, 경남. 그래서 부울경 같은 경우는 그 국민의힘 쪽 내부에서 거기가 워낙 지금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니까 내부 후보들이 너무 서로 비난전을 벌여서 예. 그게 역효과를 낸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뭐 장지원 의원이나 뭐 후보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울경의 경우는 원래는 서울은 한번 여당 입장에서 해볼 만하고 부울경은 질게 거의 확실하다 이런 어떤 의견이 전망이 지배적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예. 이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 그렇죠. 예. 판단하기는 제가 볼 때 좀 섣부르고요. 예.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울경에서는 현 여권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핵심이 국정 심판이냐 아니면 국정 안정이냐 예.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국정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부울경의 여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과연 누가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냐는 이제 박형준 전 의원 같은 경우 압도적으로 김영춘 전 의원에 비해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그런 추세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권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가지고 예. 그리고 또 야권에서는 이제 후보가 굉장히 난립돼 있는데 후보 난립하는 과정에서 서로 공격을 해서 상처가 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국민들 내지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좀 피로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여권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가 됩니다. 황 기자 지금 백 교수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까 그 원래 유리한 야당이 유리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야권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이전 투구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그런 여론이 있다고 이제 그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도 이제 후보 지지율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니까 근데 민주당이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네네, 예, 민주당이 그래도 정리를 지지율이 저렇게 조금 올라간 거는 그래도 이제 좀 해볼 만한 여지가 생긴 거죠. 어쨌든 예.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불리하죠 아직은. 여전히. 약간 상황이 어떤 흔들림이 있다 정도지 지금 뭐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황 기자도 그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